네, 매일 저녁 8시 종목갓딜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박혜미입니다. 오늘 시장 총선 전야라고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개장하고 초반에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양시장 모두 고점과 저점의 갭이 컸고 결국에는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내일 우리 시장 총선으로 좀 쉬어가고요. 이번 주에 나올 미국의 CPI가 증시의 분수령이 될 것이란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경계감 속에서 그간 소외됐던 업종들이 반등을 하면서 코스피의 하방을 지지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내일 쉬면 한 주의 중간 이 허리가 딱 끊기기 때문에 분위기가 사뭇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아직까지 방향성이 안 잡히셨다면 오늘 저희 방송 꼭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종목 상담 준비되어 있고요. 잠시 뒤에 재미있는 종목들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핫딜 지금 바로 함께 하시죠. 하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핫딜과 함께하세요. 네, 오늘의 종목 상담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딱 15분 동안만 진행이 되고요. 지금 노란 톡방에 계신 분들은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올려주실 때 또 궁금하신 점 있으면 자세하게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나는 지금 노란 톡방에 들어가 있지 않다 하시면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제 옆에, 제 앞에 QR코드 있는데요. 카메라 켜시고요. 이 앞에 갖다 대시면 노란 톡방 링크가 하나 뜨게 됩니다. 그 링크를 누르고 들어오셔서 우리 최인성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 되고요.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종목들 다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그 전에 먼저 우리 최인성 전문가와 인사 나누겠습니다. 화요일에만 나오시죠. 우리 혜성처럼 등장하는 최인성 전문가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세요. 제가요? 네. 어딜 봐서 그렇게 보이시죠? 내일 쉬시니까 그런가? 오늘 시장이 이렇게 꼬꾸라졌는데 내일 쉬면은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로 차트만 보는 휴일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죠.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총선이 끝난 이후에 변동성이 커지게 될 것이고 CPI 발표에 대한 내용으로 인해서 시장이 또 둔화가 되건 아니면 좀 완화가 되건 상황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총선 결과로 인해서 정책 수혜주들은 나올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주말 동안에 어떤 종목들을 보셔야 될지 그리고 총선 결과에 따라서 의석권을 어디가 더 많이 가져가는지에 따른 그런 내용들까지 같이 포괄적으로 확인을 해 놓으신다면 바로 이어지는 목요일 날 오전장 매우 흥미롭게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별로 좋지 않으셨다라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많이 힘드셨다라는 것도 알고 있고요. 오늘 시장이 오전에 잠깐 반짝 반등을 하는 것처럼 보여져서 오늘은 이제 괜찮아지겠구나. 이제는 지지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조금 가졌었는데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오전에 잠깐 좋았던 그 이슈는 결국 오전이 다 끝나기도 전에 소멸돼 버리고 모든 종목들이 하락하기 시작을 하면서 지수 또한 큰 폭의 하락을 보여줬었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갭을 띄워놓은 모양새가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거래량을 줄여놓는 지지되는 자리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코스닥은 상황이 다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하락 추세가 멈춰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더 하락할지 그리고 어느 자리에서 지지가 돼줄지 그리고 지지가 된다 하더라도 반등이 나와주는 자리가 맞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시기가 매우 어려우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유리기판 관련주 매매하셨던 분들 아직까지 보유 중이신 분들 많으실 텐데 유리기판은 아직까지 재료가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지속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시간에 단일가에서도 HB솔루션, HB테크놀로지가 주가를 어느 정도 올려놨죠. 어제도 올려놓으면서 똑같은 모양새가 나왔는데 시간에서 올려놓은 이유가 목요일 날 시장이 안 좋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과 마찬가지로 갭만 띄워놓고 음봉으로 만들 수도 있진 않을까라는 걱정도 마찬가지로 하셔야 되겠지만 시장의 여건에 따라서 갭을 띄워놓은 이유가
주가를 상승시키기 위한 모멘텀으로 작용될 수도 있다는 것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이 제가 여쭤보기도 전에 벌써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나 또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우리가 내일 또 총선을 앞두고 있잖아요. 총선이 지나게 되면 아무래도 시장의 분위기가 좀 바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이 과거 사례를 봤더니 총선 전에는 시장이 좋고 총선이 끝난 다음에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네.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번에는 이게 항상 같지는 않은데 그렇죠. 총선 전에 시장이 좋았었던 이유는 총선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어떤 발표가 있었는지에 따라서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관련된 인사에 관련성 있는 종목들의 주가가 변동성이 커졌었기 때문이고 지수의 상황이랑은 다릅니다. 물론 총선이 끝난 이후에도 지수가 하락한다 하더라도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 상승을 보여주면서 뭐야 괜찮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변동성일 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변동성이라는 말은 장기적인 모멘텀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잠깐 반짝 반등을 보여주면서 근데 그 반짝 반등이 상한가를 넘어서는 상승도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반짝 반등이지만 변동성은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는 총선이 끝난다 하더라도 지금 시장은 미국의 영향도 받으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들도 내포가 되어 있으면서 거기에 한 가지 더 올해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모멘텀이 있었던 내용은 반도체였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도체 주가가 이미 상당 부분 많이 올라가 있고 조정받아야 되는 자리까지 올라서 있는 상황에 놓여지다 보니 시장이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그렇다면 다른 관련주들은 힘을 좀 써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제약바이오, 또 뭐 있습니까? AI, 또 뭐 있나요? 반도체도 있고요. 여러 테마들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국내 장세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봤자 미국에서 빅테크 기업들이 그런 내용으로 어떠한 이유를 만들겠습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지 않다면 역시나 우리나라에서 잠깐 5%, 10% 정도 올라갈 수 있겠지만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뉴스가 되지 못하게 되면 그때 또 우리에게 불어닥치는 이슈 뭡니까? 거짓말하는 종목이다. 이 종목은 양치기 종목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무슨 시즌입니까? 실적 시즌이죠. 그렇죠. 실적 발표 시즌인데 벌써 2건 터졌습니다. 실적을 발표하기 전에 회계법인에서 감사를 하죠. 그런데 그 감사가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나왔던 종목이 2종목이나 됩니다. 벌써. 그래서 이번 주부터 미국도 마찬가지로 실적에 대한 이슈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또한 마찬가지로 올해 실적이 기대가 되는 종목들은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거의 보여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장이 주춤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도 한 가지 포인트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이 말씀만 들어봤더니 쉽지가 않을 것 같네요. 제가 보기에는. 네, 좀 많이 어렵죠, 지금. 그렇다면 개인들이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지금 노란톡방을 보니까 정말 종목 상담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 총선을 하루 앞두고 내 종목들을 보니까 한숨이 나오는 종목들이 아마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저희가 종목 상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고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앞에 QR코드 찍으시고 노란톡방 입장하신 다음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종목 명확하게 봐드리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시작해도 될까요? 네. 네, 우리 전문가님과 종목 상담 15분 시작해 보겠습니다. 닉네임이 장원영 이꼴 이은지 아나. 우리 은지 아나운서가 잠깐 자리를 비웠는데 또 이렇게 찾아주시네요. 제가 오늘 하겠습니다. 일단 하이브 22만 8천 원입니다. 10%고요 하셨는데 오늘 주가를 보니까 21만 6,500원. 오늘 보합권에서 마무리됐고요. 지금 살짝 손실을 보고 계십니다. 근데 하이브가 최근에 약간 좀 올라오려는 느낌도 있고 이 아티스트들이 괜찮아요, 이쪽이. 그렇다면 반등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이브 매수가 매우 좋습니다. 22만 8천 원이면 정말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하이브라는 종목에 대해서 몇 번 언급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상장됐었을 때 적정 주가를 제가 계산했을 때 14만 원 정도, 14만 원 조금 넘는 정도까지 나왔었단 말이죠. 그런데 주가가 어디까지 내려갔느냐? 상장되고 나서 처음 바닥을 찍었을 때 가격이 13만 9,590원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하이브는
적당한 가격 구간에서 지지받고 주가가 반등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작년에 엔터 관련주들이 그렇게 좋은 움직임이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물론 카카오와 SM의 이슈가 있긴 했지만 어땠습니까? 하이브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모멘텀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리고 방시혁 의장이 지금 만들고자 하는 이슈들은 글로벌한 이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브의 주가는 지금부터 더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어디까지 보셔도 되느냐? 30만 원까지 넉넉하게 보셔도 괜찮은 종목이라고 설명드려볼 수 있습니다. 하이브는 걱정하지 마세요. 이 종목은 내려간다 하더라도 18만 원대에서 지지가 되고 다시 반등이 나올 뿐 그 이상 하락한다면 그때는 추가 매수하셔도 충분히 괜찮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종목이 18만 원만 안 깨지면 되는 건가요? 그 정도 선이 지지가 되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아하, 네. 그러면 왜냐하면 네. 하락 추세를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선을 몇 개를 그어보자면 네. 이렇습니다. 지금 추세가 하락하고 있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하락하는 빗금을 그어봤을 때 차트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는데 여기에서 지지가 되어지고 있다는 건 이 빗금은 맞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디로 본다? 수평선으로 본다. 그렇다면 수평선을 그어봤을 때 어느 정도? 이 정도가 되겠죠. 왜냐? 자, 과거 시점에 지지가 됐었던 구간이 있습니다. 이 자리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저항을 받았다가 돌파하면서 지지가 됐었던 자리이고 주가가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로 지지가 된 자리. 그리고 한 번 더 지금 최근에 지지가 됐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18만 원대에서 지지가 된다면 그 다음에는 빗금을 넘어서 상승 추세로 이어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 그리고 엔터주들 지금은 점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매출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영업이익의 증가 기대분도 있기 때문에 엔터주들은 지금 잠깐 주가가 하락한다라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걸 정리를 해보면요. 전반적으로 엔터주들의 분위기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 하이브는요. 일단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상승이 가능하고 30만 원까지 넉넉하게 보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8만 원이 지지되는지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익 많이 내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종목도 보겠습니다. 우리 파란프로님의 종목이고요. 동신건설 28,900원에 10%. 목요일 날 어떻게 움직일까요 하시는데 사실 저는 이 말씀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떻게 움직일지 사실 예측을 하기가 좀 어렵고 일단 종가를 보니까 오늘 굉장히 강했네요. 13% 넘게 급등을 하면서 25,900원에 종가가 마무리됐습니다. 저도 궁금한데요, 전문가님. 동신건설은 제가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정치적인 이슈가 가장 크게 가미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방송에서 언급드릴 수는 없겠지만 총선 결과에 따라서 동신건설이 급하게 상승할 수도 급하게 하락할 수도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8,900원까지 올라가는 것은 결국 총선이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내용은 달라지겠죠. 하지만 달라졌을 때 내가 생각했었던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면 동신건설은 빠르게 손절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답이 되실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그렇게 나쁜 자리는 아닌데 단기적인 이슈로 주가가 한 번 더 크게 내려갔다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종목은 총선 결과에 따라서 움직임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재 나쁜 자리는 아닌데 단기적인 이슈가 반영이 되면 또 급락을 할 수 있으니까 잘 체크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종목도 바로 보겠습니다. 닉네임이 마음에 드는데요. 러블리 스페셜 원 헤미크론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어떠세요? 종목명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네. 네, 종목명은요. 나래 나노텍이고요. 7,145원에 비중 7%. OLED 관련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앞으로도 갈 수 있을까요? 라고 해주시는데 오늘 종가가 4% 하락해서 7,000원에 딱 마무리가 됐습니다. 최근에 윗꼬리가 좀 길게 달렸는데요. 전문가님, 네. 이 종목 어디까지 좀 보세요? 나레나노텍 같은 경우에는 OLED 관련주가 맞습니다만 제가 방송에서 OLED, LCD 관련주의 주가가 올라가는 시기가 있다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언제입니까? 최근에요. CES 2025 때 아마 다시 한번 더 부각될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 전까지는 확실한 모멘텀이 있지 않는 이상 어떠한 특별한 물질이나 재료를 개발하지 않는 이상 나레나노텍의 주가가
OLED 관련주로 올라가기보다는 리튬이나 2차 전지 쪽이랑 같이 움직이는 모양새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저점을 찍은 지 꽤나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저점을 찍었을 때부터 다른 2차 전지주들과 다르게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 같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부터 보셔야 되는 건 분명히 바닥권을 저항으로 받고 있는 자리입니다. 왜? 과거에는 지지가 됐었던 자리지만 지금은 저항을 받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싸워서 이겨내기만 한다면 나레나노텍은 상승 시작을 할 수 있다. 어디까지? 8,500원 이상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모멘텀이 어떤 식으로 작용될 수 있을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너무나 움직임이 둔화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시장의 관심도가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슈로 주가가 한번 빵빵 터진다고 해서 이 종목이 상승 추세로 이어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움직임을 만들어낸 것은 해당 종목에 서식하고 있는 세력들이겠죠. 그 세력들이 물량을 테스트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한 가지 더. 2차 전지, 리튬 관련주의 주가가 올라갈 때 따라 한번 움직이는 모양새가 나왔고 또 한 가지, 오늘 에코프로가 거래 정지 들어갔죠. 맞아요. 그래서 거래 정지 이전에 한번 더 상승을 보여주려는 움직임이 나왔었다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윗꼬리가 길게 달렸었다라는 건 올려보긴 했지만 그 상단에 있는 물량대가 어느 정도 있었고 내가 그 물량을 모두 다 흡수하고 주가를 올리기에는 시기상조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을 거라는 예상입니다. 그렇다면 해당 종목에 들어와 있는 세력들의 평균 단가도 대략적으로 7,000원 아랫단 정도일 것이다. 그렇다면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최소한 20-30% 이상을 올려놓고 거기에서부터 아래로 내리면서 팔아야 되기 때문에 적당히 올려서는 안 될 것이다라는 것. 그렇다면 7,145원은 넘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8,500원까지도 그렇게 어려운 자리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레나노텍 기다리신다면 충분히 좋은 수익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기업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으며 매출은 어떤지를 같이 또 봐야겠죠. 자, 2021년과 2022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영업이익이 흑자였습니다. 하지만 2023년에 적자로 급격하게 전환되면서 지금 현재 해당 종목의 주가가 적정 주가로 볼 수 있는 가격 구간이 7,000원 아랫단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실적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을 때 혹여나 빠르게 적자 폭을 줄여내거나 흑자로 전환된다면 나레나노텍은 그때부터 급하게 주가가 상승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오늘 지수가 빠짐에도 불구하고 나레나노텍 1% 마찬가지로 시간에서도 큰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했고 거래량 또한 매우 적은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는 게 약이다. 이 종목은 세력도 못 나갑니다. 나갈 수가 없어요. 왜? 팔 데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기다리시면 될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죠. 네. 네, 그렇다면 이 종목은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모멘텀이 작용하는지 잘 보시고요. 8,500원 이상 상승이 가능하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약간 소외가 돼 있고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8,500원 이상 가능하니까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 상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빠르게 보겠습니다. 우리 머스타드님의 종목. FNS테크 15,500원 15% 손실 중입니다. 대응 전략을 알고 싶어요 라고 문의 주셨는데 보니까 12,880원 최근 주가 오늘 주가고요. 오늘 급락을 했네요. 15% 급락을 하면서 12,88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종목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시는데 대응 전략 좀 수익으로 되돌릴 수 있을까요? 이 종목?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종목 대응 전략으로 들을 수 있는 손절 자리는 최대로 봤을 때 13,000원입니다. 13,010원으로 나와지는데 13,000원을 이탈하면 그 자리에서는 손절이 나가야만 정상입니다. 진입하신 거 어제 진입하셨을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게 아니라면 과거에 꽤 오래전에 2021년에 진입하셨거나 아니면 그도 아니라면 2017년에 진입하셔서 아직까지도 보유 중이시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제 생각에는 최근에 어제 진입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은 진입하고 났을 때 오늘 개파락이 나오는 것을 확인을 했다면 오전장 괜찮았는데도 불구하고 개파락으로 시작한다?
그것의 의미를 먼저 찾아서 부여하셨어야 되는데 그것을 놓치셨다 하더라도 오늘 종가에는 손절을 하셨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종가에 손절을 하는 게 맞다라는 판단이 드는 이유, 시간에서도 큰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OLED와 반도체 관련주라고 해도 주가가 단기적으로 빠르게 올라갔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이슈가 다시 살아나지 않는 이상 FNS테크의 주가의 움직임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보시는 게 맞겠죠. 시가총액 현재 기준 1,100억입니다. 그런데 매출액 300억에 영업이익 23억이면 나쁘지는 않아요. 나쁘지는 않지만 모멘텀이 없어서 주가가 크게 움직이지 못한다. 하지만 최근에 크게 움직였었는데 움직일 때 거래대금도 붙었다. 그렇다면 이 거래대금을 무엇으로 볼 수 있느냐? 세력들의 차익 실현 매물로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수급을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외국인 나간 거 없습니다. 어제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프로그램에서 나갔을 가능성도 있겠죠. 그런데 프로그램에서 나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윗꼬리가 길게 달렸기 때문에, 그리고 윗단에 있는 파란색 저항선의 가격이 어제 종가의 가격입니다. 그 자리를 오늘 넘어서 놓지 못했다면 이 종목은 하락하는 게 맞다. 하지만 13,110원 단에서 조금 더 기다려볼 수 있는 이유, 아직 손절을 못하셨으면 11,700원까지는 더 한번 보셔도 어떨까라는 의견입니다. 반도체주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전고점을 넘어갈 가능성도 분명히 있겠지만 조정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것이다. 상승이 있으면 하락도 있을 것이고 상승과 하락 사이에는 조정이라는 구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큰 폭으로 낙폭이 심화됐다고 해서 여기에서 물러서지 못하시겠다면 11,700원을 이탈할 때는 필수적으로 손절하셔야 되겠지만 11,700원을 종가 기준으로 이탈하지 않는다면 이 종목 다시 상승할 수도 있는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그러면요, 11,700원을 종가 기준으로 지켜준다면 본전까지라도 올 수 있을까요? 본전이 되는 15,500원까지는 무리가 될 수도 있어요.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무리가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 자리까지는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14,400원. 14,400원입니다. 14,400원이 왜냐? 오늘 시가 가격 구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3월 8일 날 금요일 날에 고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가격 안에서 박스를 그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하지만 그 박스를 돌파하게 되면 본전 가격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다면 이 종목은 11,700원을 이탈하면 손절을 하고 종가 기준으로 이탈을 안 한다면 상승을 할 수 있다. 14,400원까지 보시면 약손실로 좀 빠져나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함께 보시면서 다른 종목 잘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목 하나 빠르게 볼까요? 네. 너무너무 이쁜 케미님, KN솔 21,300원 비중 20%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이 종목도 빠르게 보겠습니다. 오늘 종가가 21,300원이 가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핫딜과 함께하세요. 네, 오늘은 은지 앵커가 아니라 제가 지금 종목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종목 더 남았어요. KN솔 21,300원의 비중 20%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시는데 전문가님 빠르게 봐주세요. 이게 참 전화 상담이었으면 네. 오늘 사신 거라면 저 진짜 이 종목 말씀 안 드립니다. 왜요? 당일날 매수하셔놓고 근거도 없이 이 종목에 들어가셨다? 네. 라는 것은 투자자 본인의 성향이 없는 겁니다. 뭐 시나리오를 세우고 진입하신 것도 아니고 어떤 이유 때문에 진입하셨는지에 대한 답변도 없으시고, 그렇다면 KN솔을 왜 사셨는지를 먼저 물어봐야 되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매수하신 이유가 액침 냉각인지 아니면 반도체 클린룸인지, 그도 아니라면 다른 이슈가 있는지, 그리고 지금 횡보 구간에서 조정 잘 받고 상승하려고 하는 움직임에 진입을 하신 건지, 이 모든 것들을 요목조목 따져보고 설명을 드려야 맞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지금 문자 상담이죠. 그렇기 네.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KN솔은 액침 냉각 주가 상승분에 분명히
동참했었던 건 맞습니다. 하지만 너무 짧은 단기적인 이슈로 끝이 났었죠. 그리고 시장은 점점점 안 좋아지고 있었던 상황인데 KN솔 최근 주가 어떻습니까? 상승이라고 볼 수 있는 자리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짧은 시기열로 보시는 게 아니라 조금 길게 차트를 늘려보면 어떻습니까? 주가가 상승했었던 과거의 영광까지 올라올 가능성은 희미하지만 올라갔었던 이 영광은 아니더라도 기술적 반등이 나왔다가 조정받고 다시 상승한다면 어떻게 된다? 어느 자리를 넘어간다? 최근 만들었었던 고점인 24,150원 넘어갈 가능성 매우 높은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기다려보시면 좋은 수익 만들어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N솔 24,150원을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잘 지켜보고 수익 많이 내고 나오시길 바랄게요.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사실 종목 상담 많이 올라왔는데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너무 아쉬워요. 네. 만약에 내 종목이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 있습니다. 카메라 켜시고요. 제 옆에 갖다 대시면 노란톡방 링크가 하나 뜹니다. 그 링크를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최인성 전문가와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들어오셔서 종목 상담, 시장 이야기, 그리고 전문가님의 토르 기법까지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님, 그러면요. 아까 저희가 시장을 보기는 봤는데 제가 또 궁금한 게 하나가 있어요. 네. 오늘 보니까 소외된 업종들이 또 조금씩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요. 기존에 움직였던 뭐 유리기판 이런 쪽은 좀 많이 빠졌고 네. 오늘 보니까 뭐 통신, 신재생 중에서도 이제 태양광 그리고 최근에는 방산 쪽도 움직였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이쪽에서 다시 한번 강한 반등이 나올 수가 있을지 아니면 단기적인 이슈로 끝날지 궁금하네요. 방산주들은 지정학적 리스크도 아직까지 산재해 있고 유가 상승도 마찬가지로 그와 동일시에도 볼 수 있겠지만 최근 금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면서 엘컴텍의 주가가 따라 올라갔었죠. 그런데 엘컴텍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해지 종목으로 많이들 사용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해지 종목의 주가가 최근 너무 많이 올라가면서 방산주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계할 수 있겠지만 그 외에 우리가 지금 방산주를 주목해 봐야 되는 건 실적 개선 기대감입니다. 그래서 방산주들 최근에 현대 로템이나 아니면 스페코도 지금 오늘도 가지고 나왔는데 스페코도 크지는 않습니다만 하나오션과 47억 규모의 수주 계약이 있습니다. 얼마 안 되죠. 하지만 그 하나하나가 쌓이면 주가 상승분에 기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산주, 지금은 상승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만 언제 꺾일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까지 같이 드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통신, 신재생, 방산 얘기를 했는데 특히 방산을 주목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오늘 종목들을 보니까 오늘 일부러 방산으로 맞추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시장이 그래요. 아, 그래요? 네, 지금 상승하는 종목들 자체가 방산 쪽이 더디기는 한데 야금야금 상승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통신 쪽이나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통신 관련된 종목들은 실질적으로 수혜를 보는 기업이 누구다라고 보면 되느냐? 대기업입니다. 통신사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통신사로 납품하는 기업들은 단기적인 이슈, 그 다음부터는 무엇을 AS 정도의 수익까지밖에 못 가져가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다만 전기전선과 관련된 종목이라면 지속적일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려보면 맞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신재생 에너지는 지속적으로 화두가 되기는 합니다만 신재생 에너지는 가장 중요한 거. 그래서 이 에너지원으로 무엇을 할 건데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데 얼만큼 도움이 되는데 누구한테? 국가의 재정 상황에. 그렇기 때문에 그에 발맞춰서 가지 못한다면 최근 태양광 관련주 주가 오늘도 크게 올라갔습니다만 지속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퀘스천 마크에는 마찬가지로 느낌표가 아닙니다. 물음표가 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방산주는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있고요. 이제 태양광은 지속적인 상승에는 느낌표가 아니라 물음표가 달린다. 그렇기 때문에 좀 단기적인 이슈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시장에 또 좋은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뭐 단기적인 걸 따라가는 것보다는 우리에게 안정적으로 수익을 줄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가장 근데 중요하죠. 전문가님, 오늘 종목을 보니까 저는 사실 이 종목 좀 생소해요. 코츠 테크놀로지라고. 네. 보니까 이게 작년에 하반기에 상장을 했고 오늘
52주 신고가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시세가 굉장히 잘 나왔고요. 기관의 매수가 좀 많이 들어왔네요. 4거래일 동안 상승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뭐 별 이슈는 없었거든요. 무슨 이슈가 있었길래 이렇게 오른 건지 궁금해요. 이슈가 없습니다. 이슈가 아직까지 네. 없습니다. 왜냐하면 코츠 테크놀로지가 가지고 있었던 이슈,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뉴스죠. 뉴스는 없습니다만 차티스트한테 보여지는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역사적 신고점 돌파 기대감. 상장되고 나서 만들었었던 그 고점을 오늘 넘었습니다. 29,500원. 그래서 약간은 기대했습니다. 이 종목 보유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오늘 절반만 매도했을 뿐 남은 물량은 홀딩 의견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종가가 시작되는 장중 동시호가가 시작되는 3시 20분에는 28,350원에 물량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상승해서 3시 30분에 28,700원으로 종가를 형성하면서 다시 한번 재차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줬다는 것이죠. 가장 이상적일 수 있다라면 오늘 종가가 29,500원에서 시작해서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한가를 가던 다음 날 목요일날 갭이 10% 20% 떠서 시작을 하건 상관이 없었겠지만 그 자리를 넘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주 목요일이 될지 금요일이 될지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 29,500원을 넘어가야 할 것이며 오늘 만들어 놓은 종가인 28,700원을 이탈하는 종가가 나타난다면 그 자리에서는 익절하셔야 된다는 의견까지 같이 드려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단기적인 이슈입니다. 그리고 상장된 지 오늘로써 162거래일밖에 되지 않은 따끈따끈한 종목인데 다른 방산주들의 주가가 올라가는 것보다 변동성이 커질 수 있었던 이유는 상승 추세가 야금야금 나왔죠. 그런데 여기에서 토르 기법이 포착이 됐다라는 거. 토르 기법을 제외하고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기준봉이 나온 겁니다. 거래대금이 터진 날이 생긴 거예요. 왜 터졌느냐는 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거래대금이 터졌고 그 다음에 거래대금이 줄어들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종가가 올라간 겁니다. 왜 올라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와지면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종목 뭐야? 뉴스 없는데 갑자기 왜? 라는 의문이 들겠죠. 그 의문의 자리에서 기법이 떴을 뿐인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그냥 기법이 뜨면 다 들어가도 되느냐? 아니죠. 옥석 가리기 하셔야 됩니다. 내용을 아시고 진입하시거나 아니면 이 종목은 저점이든 고점이든 상관없이 모멘텀이 있느냐? 그도 아니라면 해당 기업의 매출과 영업이익, 실적 등이 너무 좋으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 종목은 진입해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진입하시는 거지 그런 내용들이 없다면 진입하기 어려우신 건 매한 가지입니다. 지금 방산주로 분류할 수 있는 종목 몇 가지만 언급해보죠. 빅텍, 스페코, 또 뭐 있습니까? 이 두 종목이 항상 대장과 부대장이죠. 그런데 제외되어 있었던 종목 현대로템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LIG 넥스원.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기업이에요. 제가 주식을 하는 전업투자자 데이트레이더가 아니었으면 저는 LIG 넥스원 같은 기업에서 일할 수만 있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합니다. 올해 엄청 큰 이슈가 있었죠. 뭐가 있었습니까? LIG 넥스원 가족들이 즐길 수 있게끔 롯데월드를 통대관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LIG 넥스원 가족들이 대절버스를 타고 롯데월드로 놀러오는 그런 이슈가 있었던 종목이라는 점. 그 말은 무엇이냐? 주주들에게 환원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회사가 있기 위해선 직원이 있고 직원이 있기 위해선 사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로에게 많은 도움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 기업이다라는 점 때문에 저는 LIG 넥스원의 주가가 올라갈 때라면 주주가치 환원이 아니더라도 주주의 입장에서는 내가 투자한 이 종목 정말 직원들을 위해서도 회사를 위해서도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노력할 수 있는 기업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때는 브레이크가 안 잡히는 겁니다. 그런데 빅텍은 어떻습니까? 자사주 소각 안 하죠. 그런데 뭘 합니까? 빅텍은 방산주로서 매출을 만들어내는 것보다 회사의 입장으로 더 큰 수익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주가가 올라가면 자사주 매도합니다. 주가가 내려가면 자사주 매수합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회사 자체가 자신들의 종목을 가지고 매매를 해서 그로 인한 투자 수익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클 수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연례 행사보다 더 긴 시계열로 바라봐야 되겠지만 빅텍이 매도할 때 같이 매도하고 빅텍이 자사주를 매수할 때 같이 매수하면 오래 걸리긴 해도 확실한 수익을 보장하는 종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산주는 태양절뿐만이 아니라 지속적인 이슈가 산재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빅텍과 스페코는 지켜보시되 현대 로템, LIG 넥스원은 실질적으로 방산 산업을 하면서 돈을 버는 기업입니다.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는 전차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그로 인한 이슈들이 존재한다라는 거 제가 오늘 또 준비를 해왔어요. 맞아요. 그래서 좀 길게 이어가 보자면 그래서 코치 테크놀로지는 설명을 드렸죠. 가장 중요한 거 28,700원을 종가 기준으로 내일이던 목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이탈하면 안 됩니다. 그 자리는 익절 자리가 되는 것이고 이탈하지 않는다면 29,500원을 넘어가는 종가가 생기는 날 종가 베팅으로 진입하는 투자자들이 꽤나 많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날 갭이 너무 크게 뜬다면 그 자리가 익절 포인트가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코치 테크놀로지 제가 정리를 해보면요. 28,700원에 이탈하는 종가가 나오면 수익을 챙기시고요. 만약에 이탈을 하지 않는다면 29,500원이 넘는지 보고 또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뭐 모멘텀도 확인을 해야 되고 실적도 확인을 해야 되고 확인할 게 너무 많은데 이 빅텍이나 스페코를 좀 대장주로 보고 방향을 따라가면 되는 거죠. 지금은 빅텍과 스페코를 따라가기보다는 LIG 넥스원 지금 잠잠합니다. 현대 로템을 따라가 보시는 게 오히려 더 좋은 영향이 나올 수 있을 것이고 어느 순간 바뀔 거예요. 빅텍으로 갑자기 바뀔 겁니다. 바뀌면 그 순간부터는 빅텍을 혹은 빅텍이 먼저가 아니라 스페코가 먼저 올라가면 그때는 뭘 보시느냐. 스페코가 올라갔다가 빠지더라도 보시는 게 아니에요. 왜? 빅텍이 안 움직였으면 아직 시작 안 된 겁니다. 그렇다면 스페코가 올라가고 빅텍이 스페코의 등락폭을 넘어서는 날 그날부터 빅텍을 대장으로 보시면서 빅텍의 주가가 하락할 때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하락 조정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익절 포인트를 잡아보실 수 있다라는 게 방산주들의 핵심 매매 전략이 되겠죠. 네, 이렇게 방산주 얘기해 주셨는데 그 다음 종목이 또 아까 말씀해 주신 현대 로템이에요. 네. 근데 사실 방산 말고도 모멘텀이 굉장히 많았던 게 뭐 우주항공도 있고 로봇도 있고 네옴시티도 있고 정말 모멘텀이 굉장히 많고 네. 또 살펴보니까 장중에 오늘 52주 신고가 썼거든요. 네네. 보니까 이제 증권가에서 이 종목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된다. 이에 따라서 좀 실적이 기대된다. 이런 의견을 내놓으면서 오늘 강하게 반등을 했고 사실 최근의 흐름도 굉장히 좋았잖아요. 네. 전문가님 앞으로도 더 좋아질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전쟁은 지상과 공중 그리고 해상으로 나눠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현대 로템도 역시나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기 위해선 판매량의 증가가 있었어야 됐겠죠. 그런데 그 판매량의 증가가 나오는 게 작년부터입니다. 이유를 아십니까? 아니요. 모두가 다 아셔야 되는 내용. 코로나 때 전쟁 납니까? 안 나죠. 그거를 가장 유념해서 생각하셔야죠. 코로나 때는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발발될래야 발발될 수가 없었던 어떻게 보면 조금 냉철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냉전이 강압됐었다면 지금부터는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현대로템 판매하는 게 뭡니까? 바로 전차입니다. 지상 전쟁이 일어날 때 사용할 수 있는 전차의 판매를 도맡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작년부터 판매되고 있는 그 수주량이 이번 분기 24년 1분기에 어느 정도 답이 나올 거라는 생각들이 있고 그로 인한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내용들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것인데 지속적인 상승 또한 기대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같이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주가가 역시나 오늘 많이 올라갔습니다. 현대 로템 기준으로 8% 올라갔으면 엄청 많이 올라간 거예요. 52주 신고가도 넘어간 종가를 만들어냈죠. 그렇다면 마찬가지 오늘 종가가 41,150원입니다. 지속적인 상승 또한 나타날 수 있는 종목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41,150원을 이탈하는 종가가 나오지 않는다면 어디까지 올라갈지 아무도 모릅니다만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볼 수 있는 것 방산주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실적이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조선주들과 마찬가지로 상한선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상한선의 문턱을
지금 현재로서는 5만 원 정도까지만 열어놓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5만 원을 넘어간다면 그때부터는 상한선에 대한 제한폭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유하셨던 분들, 오늘 진입하신 분들 마찬가지로 41,150원, 조금 더 낮게 깔아보자면 4만 원, 그것보다 조금 더 낮게 깔아보자면 37,500원까지만 지켜보시고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면 현대로템 단기적으로 주가가 상승하기보다 고점을 만들어 놨으니 어느 정도 조정받고 다시 상승할 때 이번에 만들어 놓은 고점을 돌파할 것이다라는 관점으로 눌림목 매매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까지도 같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구간에서는 보유자의 영역인가요? 지금 가격 구간에서는 보유자의 영역이죠. 그럼 지금 신규 매수는 좀 어려운 거죠? 신규 매수는 어렵습니다. 신규 매수는 어렵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일본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을 할 때 거래 대금이 줄어들었는데 전일의 고점을 넘어가는 종가가 나오면 그 자리에서는 신규 매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신규 매수 했을 때 지속적으로 어떤 움직임이 나와줘야 되느냐. 매수한 날이 다시 전일이 되겠죠. 그 다음 날이 됐을 테니까. 그렇다면 그 다음 날 봤을 때 내가 종가 베팅한 날의 고점을 넘어가는 종가가 안 나오면 위험해지는 겁니다. 무서워지는 겁니다. 분할익절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전일의 고점에 대한 갭이 너무 크게 뜬다라는 것. 어떤 의미입니까? 윗꼬리가 너무 길게 나오면서 몸통보다 윗꼬리가 길게 달린다라는 건 그 자리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윗꼬리부터 아랫단에 있는 지지선 사이에서 박스권을 만들 가능성도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박스권을 이탈하기 이전까지는 지켜보셔도 괜찮겠지만 지금 현대 로템처럼 윗꼬리가 짧게 달리면서 양봉이 나와주는 움직임이 지속된다면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윗꼬리를 넘어가지 못하는 종가가 나온다면 그 자리에서는 갑작스럽게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라는 점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현대로템 지속적인 상승이 기대된다라고 하셨고요. 일단 41,150원을 이탈하는 종가가 나오지 않는다면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모른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단 상한선은 저희가 5만 원까지는 지정을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 지금 구간에서는 보유자의 영역입니다. 이에 따라 신규 매수는 어렵고요. 만약에 눌리게 된다면 그때 봐도 된다.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이렇게 네. 좋은 종목들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런 종목군들 얘기를 더 듣고 싶잖아요. 노란톡방에서는 해주시나요? 해드리는데 현대로템 신규 매수 관점으로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네. 건 손실 보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손실을 감안하실 수 있다면 37,500원까지만 지켜보시고 지금 진입하시는 거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 신고점이 지금 52주 신고점이잖아요. 네. 근데 해당 종목이 역사적 신고가가 45,500원이에요. 그래서 그 가격을 이번에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 관점으로 진입을 하신다면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하다. 하지만 37,500원 이탈한다라는 건 이번에 역사적 신고점 넘어갈 가능성 없을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라는 점까지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만약에 나는 이 종목이 조금 더 궁금하다. 그리고 내 종목에 대한 고민이 많다 하시면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QR코드 있습니다. 카메라 켜시고요. 옆에 갖다 대시면 노란톡방 링크가 하나 뜹니다. 그 링크를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최인성 전문가와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뭐 종목 상담이라든가 시장 이야기, 종목 이야기,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토르 기법까지 받아볼 수 있습니다. 받으셔서 공부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토르 기법으로 잡아낸 종목분들이 오늘 언박싱 종목일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아까 시장 이야기 하시다가 잠깐 하나가 튀어나왔던 것 같거든요? 맞나요? 네네. 그거는 뭐 네, 여러분들께 비밀인데? 어차피 말씀을 드릴 내용들이니까 아, 네. 괜찮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두 번째 종목으로 준비를 했고요. 저희가 첫 번째 종목은 더구전자입니다. 사실 네. 이 종목은요. 세 가지 모멘텀이 있더라고요. 뭐 카메라, 자동차 부품, 2차 전지. 보니까 지난 4일에 한번 쐈고요. 앞자리 9를 보고 지금 다시 8로 돌아왔는데 네. 전문가님 이 종목 다시 한번 9로 바뀔 수 있을까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가능성이 있느냐? 더구전자 하면 여러분들의 뇌리 속을 스쳐가는 건 애플일 겁니다. 애플밖에 없을 겁니다. 왜? 애플에서 비전 프로를 출시했을 때 더구전자의 주가가 꽤나 많이 올라갔습니다. 출시에 대한 이슈로. 그런데 거기에서 빠졌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바로 비전 프로에 들어가는, 그리고 그 외에도 애플 제품들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에 대한 이슈 때문이었었는데 여기에서 더구전자가 갑작스럽게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했었던 이유는
비전 프로의 판매량이 저조하다라는 내용과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율주행의 선두주자가 한번 돼보겠다라는 포부를 끊어버린 애플카를 안 하겠다라는 내용. 이 두 가지가 더구전자의 주가를 끌어내렸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라는 거죠. 하지만 단기적인 이슈로 끝났다. 그 이후부터 더구전자의 지금 주가 위치는 어떻다? 바닥 딛고 상승 추세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은 더구전자의 주가가 애플카를 안 함으로 사업을 철회한다라는 내용으로 인해서 물론 직격탄을 받았습니다만 그것으로 무너질 기업은 아니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포부라고 보시면 되겠죠. 하지만 더구전자를 가지고 나온 이유는 10,000원을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토르 기법이 포착이 되고 시장에서 지수의 영향으로 그리고 종목들의 하락에 동참하다 보니 더구전자의 주가가 크게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토르 신호가 포착됐었던 가격보다 지금 0.92% 낮은 가격인 8,600원에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나왔고요. 토르 신호가 포착된 가격은 8,680원입니다. 얼마 차이가 안 나죠. 하지만 더구전자 여기서 상승을 보여주게 될 경우 10,000원을 넘어서 1,820원까지도 충분히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시장 구간이 8,600원이잖아요. 네네. 10,000원까지 넘어가는데 얼마나 걸릴 거라고 보세요? 기간은 네. 짧게 보면 2-3달 정도. 아하. 네. 길게 보면 6개월 정도는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올해 갤럭시 24에서도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이 들어갔죠. AI 기술이 들어갔지만 이번에 애플에서도 마찬가지로 준비하고 있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 제품이 6월에 발표가 되고 9월에 출시가 될지 아니면 올해 하반기에 발표가 되고 내년에 출시가 될지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 역시나 애플의 이슈가 생길 때 더구전자의 주가는 마찬가지로 상승한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더구전자였고요. 애플의 협력사로 굉장히 잘 알려졌습니다. 10,000원을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시간은 짧게 보면 2-3달이 걸릴 수 있는데 굉장히 좋은 종목이니까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종목이 아까 살짝 나왔던 스페코입니다. 네네. 근데 이 종목도 사실 찾아보니까 방산뿐만 아니라 모멘텀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방산, 풍력, 우크라, 재건 이런 모멘텀들이 있는데 보니까 어제 장중에 22% 급등을 했고 오늘은 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2월부터 4월 초까지는 별 움직임이 없었거든요. 네네. 근데 어제부터 조금 움직임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자, 첫 번째로 주목해 보셔야 되는 건 현대로템, 네옴시티 관련으로 엮여 있죠. 스페코, 누구랑 엮여 있습니까? 우크라이나 재건과 엮여 있죠. 이 두 가지, 네옴시티와 우크라이나 재건은 머릿속에서 지우시는 게 좋습니다. 안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스페코는 우크라이나 재건을 시작하게 될 경우에 도로를 포장하는 내용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슈가 있었죠. 거기에 한 가지 더, 풍력. 역시나 신재생 에너지로 분류해서 봐야 되는 내용입니다만 지속적인 모멘텀이 나올 수 있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제외시킨다면 스페코 마찬가지로 무엇을 봐야 되느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진 않을까라는 거 같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대로템, 그리고 한 가지 더, 코츠 테크놀로지,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갔죠. 그렇다면 여기에 빅텍이 먼저 따라 올라갈 것인지 스페코가 먼저 올라갈 것인지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 조만간 키 맞추기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때 익절하자라는 전략으로 여러분들께 오늘 뜬 따끈따끈한 토르시노 종목 들고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자리를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거, 저점을 찍은 지 3개월이 넘었느냐라는 거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됩니다. 저점 찍은 지 3개월 넘었습니다. 자, 저점을 찍었었던 가격은 3,210원입니다. 그런데 저점을 찍고 나서 넘어서야 하는 첫 번째 산은 5,950원이죠. 그렇다는 말은 5,900원대까지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도전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것. 그리고 한 가지 더, 방산주의 주가의 상승분이 예사롭지 않다라는 점 또한 호재로 작용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스페코는 지금 오늘의 가격 4,530원에 진입해서 5,900원까지 1차 목표를 잡아볼 수 있겠지만 그 이전에
메가토르시누 같은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만 1차 목표 세워놓고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같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스페코였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5,900원까지 추가 상승 가능하고요. 지금 자리에서 도전을 해볼 만하다. 전문가님 그러면요, 이 방산주를 볼 때 현대로템이랑 코츠테크놀로지랑 빅텍이랑 스페코만 보면 되나요? 이렇게 4개 정도만? 코츠테크놀로지와 현대로템이 가장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그 움직임이 멈추지 않는 선 안에서 스페코와 빅텍이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스페코는 어제 파란색 저항선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파란색 저항선을 넘어서는 종가가 나와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다는 말은 어제 나왔었던 고점을 넘어가면 스페코는 거기서부터 고삐가 풀려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지만 코츠테크놀로지와 현대로템은 주가가 당장 목요일부터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배제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광반조가 아니기 위해서는 코츠테크놀로지, 현대로템의 주가가 목요일도 올라가야 될 것이고 그 상승분을 지켜보면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스페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스페코는 코츠테크놀로지, 현대로템의 주가가 잠깐 눌린다 하더라도 개별적인 이슈로 빅텍과 함께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리에 놓여져 있다라는 설명까지 같이 들어보면 맞겠죠. 그렇다면 현대로템과 코츠테크놀로지가 올라가는지 보고, 하지만 스페코는 개별적인 모멘텀도 있으니까 지금 자리 괜찮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단기 조정을 받더라도 이 자리는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스페코 지금 자리 괜찮으니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가지 종목 매수 전략 만나보겠습니다. 네,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내일만큼은 시장에 대한 고민 잊으시고 또 다가올 목요일장을 위해서 푹 쉬시면서 내일 투표도 꼭 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시장에 대한 전략이 아직까지 궁금하다 하시면요,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제 앞에 QR코드 있습니다. 카메라 켜시고요. 여기에 갖다 대시면 노란톡방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를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최인성 전문가와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들어오셔서 토르 기법 그리고 시장 이야기, 종목 이야기 많이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쉬고 목요일에 더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